나 평생 뭐하고 산 거냐. 국민연금 입금 문자를 보고 아버지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첫 차 타고 나가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분이거든요. 날씨는 가리지 않았고 몸살 나도 안 쉬셨어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정작 은퇴 후 처음 받은 연금액을 보고 멍해진 거죠. 한 달에 고작 71만 원.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하시는 말에 가족들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은퇴는 했지만 현실은 너무 냉정해요. 예상보다 적은 연금, 빠듯한 생활비,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 특히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온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해 은퇴 후 삶이 왜 무너지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그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1. 국민연금만 믿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더라. 68세 김씨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식으로 급여는 늘 현금으로 받았고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국민연금 납입 기간도 고작 10년 남짓? 결과는 은퇴 후 첫 달 국민연금 71만 원. 이 금액으로는 월세, 공과금, 식비만 해도 끝입니다. 병원 한 번 가면 적자예요. 은퇴는 했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인력사무소 앞에 다시 나가고 계세요. 무릎이 안 좋아도요. 이 사례는 현실입니다. 연금이 있긴 한데 그게 생활비 전체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의 기초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김씨 아버지는 은퇴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미리 알아야 충격이 줄어듭니다. 연금 외 소득 마련 계획 세우기, 예를 들어 소형 임대, 유튜브, 재능 기반 부업 등. 지출 구조 조정. 은퇴 후에는 버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 자식 믿고 은퇴했다가 마음까지 무너졌어요. 두 번째 사례는 66세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젊을 때부터 오로지 자식 교육에 매달리며 살아오셨습니다. 식당 일, 청소, 종일 일하면서도 본인은 아껴가며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바쳤죠. 그렇게 키운 아들, 딸이 결혼하고 독립하자 이제는 자신이 쉴 차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혼자 남은 집에 있으려니 적막하고 불안하더랍니다.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생활비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엄마, 우리도 지금 여유 없어. 이 말에 박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 희생했는데 난 왜 혼자지? 이 마음이 우울감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준비도 정서적인 대비도 없었던 거죠. 이 사례의 핵심은 은퇴 후 기대의 오류입니다. 자식이 챙겨주겠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쉴 수 있겠지도 현실을 보지 않으면 함정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의존하는 삶 대신 최소한의 자립 기반 마련하기. 감정적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을 대비해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활동 등 연결고리 만들기. 소득이 작더라도 나만의 경제 흐름 만들기, 마켓, 온라인 판매, 작은 재능 교육 등. 3. 60세에 기술 배워 다시 일어선 인생 이막.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62세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인 조모 씨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함이 커졌다고 합니다. 주변에 은퇴하고 무기력해진 친구들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퇴직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직업훈련센터에서 기술 배우고 자격증 따고 은퇴 후 바로 관련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동네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서 전기 수리 일로 월 15만 200 정도 벌고 계십니다. 연금보다 이게 더 든든해. 그리고 일하니까 살맛나. 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감과 역할감이라는 것. 그리고 준비는 생각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60세부터도 배울 수 있는 기술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저렴한 교육과정 많습니다. 일은 곧 사람과의 연결이고 삶의 활력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방식이 바뀌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40년 일하고도 국민연금 첫 달 받아보고 무너지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연금 외에 소득을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자녀와 관계를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의 은퇴는 후회 없는 마지막 계절이어야 하니까요. 40년을 일했는데 왜 무너졌을까? 국민연금만 믿은 은퇴의 피급. 나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첫 국민연금 받는 날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런 말 실제로 많은 은퇴자분들께 듣습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자영업 같은 육체노동 분야에 계셨던 분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정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불규칙한 근무 환경에 국민연금 납부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8세 김모 씨 아버지처럼 40년 이상 땀 흘려 일하고도 정작 은퇴 후 손에 쥐는 돈이 한 달 7,080만 원 남짓이라면 누구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본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국민연금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07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고 꾸준히 20년 넘게 납부해야 그나마 100만 원 이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자는 가입 누락 또는 납입 중단이 많습니다. 중장년층의 상당수는 국민연금 수령이 충분치 않은 노후 비용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해결을 위한 조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공단 홈페이지 가능. 가능하다면 추가 납입, 지역가입자 등록을 통해 기간 보완. 국민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 마련 필요. 예, 임대소득, 부업. 2. 자식에게 의존하는 은퇴는 위험합니다. 66세 박 모 여사님은 평생을 자녀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모두 부모가 책임졌고 본인은 아무런 자산도 남기지 못한 채 은퇴를 맞았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역시 자녀 교육, 대출, 생활비에 치여 박 여사님의 노후를 책임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우울감에 빠졌고 뒤늦게 지역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즉, 자식의 효심은 강요할 수 없고 노후는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노후 생활비의 최소 80%는 스스로 감당 가능해야 안정적인 노후가 됩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의존보다 정서적 연결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활용도 적극 검토 필요. 3. 은퇴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62세의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조모 씨는 은퇴 후에도 매월 15만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일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조 씨는 말합니다. 일이 있어서 돈도 벌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진짜 늙는 거더라고요.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 삶의 정체성과 활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 추천 은퇴 후 활동. 기술 자격증 취득 정기 설비 경비 등. 지역 커뮤니티 기반 활동 공방, 강의, 텃밭 운영 등. 디지털 기반 소득 활동 온라인 판매,
유튜브, 블로그 등, 중장년 직업훈련센터, 시니어, 인턴십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결론 노후 파산을 막는 3가지 열쇠. 국민연금 외에 소득원을 만들어라.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작고 꾸준한 소득, 부업, 자산화 전략이 필수입니다. 가족에게 기대지 마라. 준비된 자립이 필요하다. 감정은 의지할 수 있지만 경제는 현실입니다. 내 몫은 내가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 찾기의 시작이다. 돈이 아니라 존재감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작아도 내가 주도하는 일,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50대시라면 오늘부터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고 부업 또는 자격증 등으로 새로운 수입 구조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60대시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부 지원 제도와 작은 일거리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은퇴는 막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늦은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고 가장 빠른 준비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김 씨의 아버지처럼 국민연금 통장을 보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진짜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은퇴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교수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집도 있고 적금도 있으니까 걱정 없을 거야. 이런 생각 정말 많이들 하죠. 은퇴를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집니다. 67세 A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강의하며 연구했고 제자들로부터 존경받던 학자였습니다. 노후 준비도 나름 잘해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순간 생각지도 못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월세와 관리비만 해도 수백만 원. 그 외식 한 번에 23만 원이 기본.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그에게 한국의 생활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 부담도 점점 커지면서 은퇴 후 평온한 삶은커녕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에 현실을 더 제대로 알아볼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 후 한국에서의 현실적인 삶,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은퇴 후 생활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직장도 없고 소비도 줄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례 1 67세 A 교수의 생활비 충격. 미국에서 은퇴한 A 교수님은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을 시작했지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에서 원룸을 구했는데 월세와 관리비만 150만 원,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 등으로 매달 50만 원 이상 추가 지출, 생필품, 외식비, 교통비 등으로 월 10만 150만 원 추가, 한 달 생활비 총 30만 350만 원. 연금이 있긴 했지만 달러 가치 변동과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로 인해 적자가 나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노후 준비 시 최소 1.52배 이상의 생활비를 예상해야 한다. 2.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 연금만 믿고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연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조금씩 모아둔 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례 2 65세 은퇴 후 2년 만에 다시 취업한 B연구원. B씨는 65세에 국책연구소에서 정년퇴직 후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2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짐. 1년 새 노후 자금의 30%가 사라짐. 결국 그는 다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파트타임 연구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자 그제야 마음이 안정되었죠. 교훈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수입원이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3.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쉬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돌고 지출은 계속되며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례 3. 70세에도 강의하는 C 전직 교수. C 교수님은 68세까지 대학 강의를 하다가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무료함과 생활비 문제로 다시 일을 찾게 되었죠. 현재는 주 3회 문화센터에서 인문학 강의, 유튜브 채널 개설하여 온라인 강의 진행, 고료를 받으며 칼럼 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라. 강의, 자문, 글쓰기,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아래는 은퇴 후 현실적인 준비와 극복 방안을 담은 전문가 칼럼 형태의 에세이입니다. 구어체로 풀어쓰였으며 실제 사례와 인터뷰, Q&A 형식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에도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는 오랜 기간 금융과 노후 설계 분야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돈만 있으면 된다는 막연한 믿음이 우세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생활비를 절약하며 사회적 지원과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1. 실제 은퇴 후 자산 관리와 절약 팁. 먼저 은퇴 후의 자산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는 급여가 매달 들어오니 큰 고민 없이 생활했지만 은퇴 후에는 정해진 연금과 저축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테크 전략. 일단 은퇴 후 자산 운용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한 채권 상품이나 배당주 투자 혹은 저위험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투자를 할 때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야.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바로 은퇴 후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생활비 절약 노하우. 그리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67세 교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교수님은 은퇴 전에는 학자답게 학문에만 집중하셨는데 은퇴 후에는 생활비 문제로 고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하셨습니다. 할인 제도 활용.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할인카드나 복지카드를 적극 활용했어요. 병원비, 약값, 심지어 대중교통비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스마트 소비. 매번 쇼핑할 때 가격 비교 앱을 활용해 최저가를 찾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 쿠폰이나 이벤트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정기 지출 관리. 매달 고정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면서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과감하게 줄이셨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은퇴 후에도 꼼꼼하게 계획하고 습관처럼 절약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사회적 지원 제도 및 커뮤니티 활용법.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사회적 지원과 커뮤니티 활용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혼자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고립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국가에서는 노후 생활비 지원, 의료비 보조, 주거 지원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비 보조 제도나 노인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죠. 다만 이런 제도들은 신청 조건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준비가 번거롭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챙기세요 라는 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또한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호회나 모임, 자원봉사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은퇴자 모임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산책이나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혼자 외로워할 때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경험담도 종종 들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활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때로는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3. 은퇴 후 새로운 도전과 자기개발. 은퇴 후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재취업과 창업 사례. 예를 들어 67세 교수님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교수님은 은퇴 후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지만 생활비 부담으로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으셨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70세에 창업을 시작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은퇴 후 소규모 베이커리를 열어 직접 만든 빵과 케이크를 판매하며 경제적 자립과 함께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5세에 재취업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년퇴직 후에도 꾸준히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파트타임 연구원으로 복귀하셨는데 그 덕분에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보람도 느끼고 계십니다. 자기계발과 취미생활. 그리고 은퇴 후에는 새로운 배움과 취미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공부나 예를 들어 미술, 음악, 여행 등의 취미는 정신적 안정과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나도 늦지 않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온라인 강의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개발 활동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4. 실제 인터뷰와 경험담 추가. 실제 경험담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인터뷰 형식 이야기. 저는 68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생활비가 쌓여가면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동네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노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만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도전 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은 주 2회 작은 서점에서 일하며 제 경험을 젊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인터뷰와 경험담을 통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Q&A 세션.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Q&A 세션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등 실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심리적 측면과 준비의 중요성 강조.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외로움,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과 준비. 은퇴 전부터 후회 없는 은퇴 준비를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번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니까요. 은퇴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찾아보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해두면 은퇴 후에도 한결 여유롭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심리 상담이나 멘탈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멘탈 관리 팁? 여러분,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말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요가를 추천드려요. 또 사회적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큰 힘이 됩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소통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것도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산 관리와 절약, 정부 지원 제도와 커뮤니티 활용,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 그리고 심리적 준비가 모두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노후의 행복과 안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은퇴 후에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칼럼을 읽으시고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제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익한 정보와 진솔한 경험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쉬면서 마음 편히 살아야지.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품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조사입니다.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 처음에는 단순히 돈 문제라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더 복잡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했다가 느껴지는 경제적 압박감, 이전과 달라진 사회적 지위로 인해 느껴지는 자괴감, 그리고 점차 멀어져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은퇴 후의 현실을 더욱 냉혹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경제적 부담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 은퇴 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소득의 감소입니다. 평생 월급날을 기다리며 살아온 우리가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 없이 한정된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경조사는 다릅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금액을 따라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례 1. 60대 초반의 김 씨는 은퇴 후 처음으로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는 축의금이 최소 1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김 씨는 고민 끝에 5만 원만 냈습니다. 하지만 식장에서 마주친 친구들의 시선이 왠지 모르게 달갑지 않았고 이후부터는 경조사 초대장조차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과 점점 멀어진 기분이었어요. 작은 돈이라 생각했지만 그 돈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2. 사회적 지위 상실로 인한 자존감 하락. 경조사라는 자리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다닐 때는 어느 회사 다니세요? 같은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질문이 왠지 모르게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같은 또래 친구들이 아직 현직에 있거나 자신의 자녀 자랑을 늘어놓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례 2.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던 박 씨는 은퇴 후 처음으로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식장에서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쉬고 있다는 대답 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고 자신을 바라보는 후배들의 미묘한 표정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경조사를 피하기 시작했고 점차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3.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
경조사는 단순히 축하나 애도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자존감 문제로 인해 경조사를 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70대 초반의 정 씨는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내느니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가 사라졌고 점차 소식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저를 초대하지 않더군요. 제가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렸던 겁니다. 은퇴 후 경조사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그렇다면 경조사를 아예 피하는 것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 경조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예산을 마련하라. 경조사 참석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경조사 예산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초대받은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 금액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축의금 대신 진심을 전달하라.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축하 카드나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 진심을 전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당당히 이야기하라.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닌 개인의 가치와 여유를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당당히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 경조사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부담, 사회적 지위 상실,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결국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조사라는 작은 모임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지키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경조사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라. 은퇴 후 경조사 자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 부담, 사회적 지위 변화, 인간관계 단절 등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조사를 아예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조사는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기를 더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은퇴 후 경조사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경조사 예산 관리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라. 경조사 참석 시 가장 큰 부담은 축의금과 부조금입니다. 하지만 이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미리 예산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달 경조사 예산을 1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초대받은 행사에 따라 금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세요. 꼭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적정 수준의 금액을 내고 중요한 자리에는 조금 더 신경 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진심입니다. 사례. 70대 후반의 이 씨는 경조사 예산을 정한 뒤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초대받은 행사마다 금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미리 정한 예산 안에서 참석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진심으로 참석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점이에요. 2. 축의금 대신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 돈이 부족하다고 경조사에 가지 않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경조사 자리는 단순히 돈을 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가고 상대방의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 대신 진심이 담긴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축하 카드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 한 장은 돈 이상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 작은 꽃다발, 수제잼, 직접 만든 간단한 선물 등은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축하의 자리에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전합니다. 사례. 65세의 김 씨는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 5만 원을 내며 손수 만든 축하 카드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친구는 김 씨의 진심을 느끼고 오히려 더 고맙게 여겼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제 정성을 알아주는 그 순간 돈이 부족하다는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3. 당당한 태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요즘 뭐 하세요? 입니다. 직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이후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에 당당히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이런 대답들은 상대에게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사례. 은퇴 후 화초 가꾸기에 빠진 68세의 박 씨는 경조사 자리에서 항상 화초 이야기를 꺼냅니다. 화초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다는 그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야깃거리가 생기니까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편해졌어요. 4. 경조사에서의 연결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투자. 경조사 참석은 단순히 돈을 내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러한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적 부담이나 자존감 문제로 인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면 오히려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팁. 자주 연락하기. 경조사 초대만 기다리지 말고 평소에 자주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세요. 적극적인 자세. 경조사 자리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세요. 관심 표현. 상대방의 가족 이야기나 최근 소식을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삶의 지혜.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자 자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태도입니다. 경조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을 익히면 오히려 경조사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당당하고 지혜롭게 경조사 자리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잊지 마세요. 퇴직 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년퇴직 후 벼랑 끝에 선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일터에 바치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정작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무너지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을 마치 장밋빛 미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며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하고 교훈을 얻어보려 합니다. 사례 1. 평생 직장에 바쳤지만 퇴직 후 외톨이가 되다. 김씨 62세는 30년간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는 자타공인 회사 사람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끈끈한 우정을 유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직하니까 연락이 끊기더군요. 회사 밖에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갑작스러운 소외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사 바깥에서 찾아본 적이 없었고 결국 외톨이가 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퇴 후 인간관계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외에도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례 이 퇴직금에 의존했지만 순식간에 바닥났다. 박 씨 58세는 퇴직 후 퇴직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퇴직금을 알차게 굴리면 20년은 거뜬하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투자한 사업이 망하면서 퇴직금이 증발했습니다.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기 동안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일 단기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이 전부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요. 나이 들수록 돈의 가치는 다르게 느껴져요. 더 신중하게 계획했어야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무조건적 안전망으로 생각하는 대신 다각도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이 무너졌다. 장 씨 65세는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퇴직 후 아내와의 잦은 갈등, 자녀와의 불화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이 내 곁에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족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더군요. 퇴직 후 그는 자신의 불안과 우울을 가족에게 풀어냈고 이로 인해 가족 간 신뢰와 애정이 무너졌습니다. 장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퇴직 후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정신적 준비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퇴직 후의 변화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퇴직 후 삶, 준비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세 가지 사례는 퇴직 후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경제적 준비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금, 소득 창출 방법, 투자 계획 등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정신적 준비일로부터 벗어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준비 가족과의 유대 강화,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봉사나 취미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만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좌절감과 후회로 이어지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퇴직 준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전문가의 조언 당신의 은퇴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퇴직을 준비 없이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한 사례처럼 벼랑 끝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은 준비가 없다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철저히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삶을 빛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나누고자 합니다. 1. 경제적 안정 퇴직 후에도 돈은 움직여야 합니다. 퇴직 후 삶에서 가장 큰 고민은 돈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소비를 줄이기보다 현금을 움직여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소비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소비만 줄이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기반으로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례 김 씨의 재정 회복 이야기. 김 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전부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돈도 일하게 해야 한다는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김 씨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와 소형 주택 임대에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매달 고정 수익을 얻으며 생활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굴리는 데 있습니다. 2.
정신적 건강 일 없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라. 퇴직 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내가 더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의 정신 건강은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설정하라.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지만 대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또는 취미생활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장 씨의 두 번째 인생. 장 씨는 퇴직 후 한동안 집에만 머물며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된다고 할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퇴직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3. 사회적 관계에 나만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퇴직 후 고립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적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기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라. 퇴직 후에는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박 씨의 새로운 가족. 퇴직 후 홀로 지내던 박 씨는 지역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함께 자전거를 타며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이전에 없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나의 일상을 공유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관계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삶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퇴직 후 삶을 지탱하는 세 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탄탄히 준비한다면 퇴직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재정 점검.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준비하세요. 목표 설정.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소한 목표를 세워 삶에 활력을 더하세요. 사회 참여. 지역 사회나 동호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퇴직 후 삶을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 준비만 된다면 당신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